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N1 환율이요. 7년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10엔당 원화 가치가 899.67원까지 내려가는 등 엔화 약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일본은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이제는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계속 돈풀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또 미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해서 약발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36%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 나쁜 개입 소식도 참 많이 들리죠. 지금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이 수사 중인데 검찰이 베트남 공사에 참여할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전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 등에 개입할까 우려되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개입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올 들어서 주택연금, 영무기지론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지금 너무나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오히려 집테크의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런 건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가 이번 주 기획으로 마련을 했던 증권사 고수 베스트센터장의 투자 환급률 신의 한 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3부에서 최연소 리서치센터장인 신지훈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요. 투자에 대한 그만의 환급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파키즈.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굉장히 달리죠? 네, 엄청 달려서 숨이 상당히 좀 가쁠 정도로 쳐다보고만 있어도 좀 숨이 찰 정도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2173.41포인트, 플러스 29.52포인트,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2.48포인트, 마이너스 10.86포인트,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달릴 때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래소 시장이 예. 지금 완전히 반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외국인들 거의 묻지마 매수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4,400억대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오후장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00억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5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또 반대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000억대 넘는 매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도 450억대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네. 개인이 1,50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또 개인이 뒤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또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계속 코스닥을 상승시킨 데 일조를 한 건 맞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뷰티 섹터에서 보면은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쪽으로만 계속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다 예. 아시다시피 내추럴 엔도텍 사건이 터지면서 예. 분위기가 좀 급물살을 탔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해당 섹터들이 조금의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주가를 견인한 만큼 정말 뭔가가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좀 시장의 흐름이 됐고 기관의 또 공격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많이 더 악재로 작용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이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업체예요? 바이오 업체인 거는 알겠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다들 아마 아실 것 예. 같아요.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백수호라는 그 우리나라 그 식물이 있잖아요. 네. 뿌리 이제 열매인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추출한 에스트로지라는 그런 제품을 이제 물질이겠죠. 그걸 네. 특허를 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각 업체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 에스트로지가 여성 그 갱년기 장애에 쓰는 예, 그런 신물질인데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공급된 업체들이랑 그래서 한국소비자보건에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중국산 짝퉁 백수호를 썼다. 가짜다. 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데 또 내추럴 엔드텍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컨퍼런스 콜도 열어서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이랑 계속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이렇게 반박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쪽 반대편에서도 또 반박 기사를 내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뢰성이 한번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 기업의 존폐도 상당히 그렇죠. 좀 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과거에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던 그 황토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쇳가루가 들어갔다고 막 이랬을 때, 근데 그때도 쇳가루가 안 들어간 걸로 밝혀졌지만 결국 그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좀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코스닥 헬스케어 업체에서 거의 상승에 불을 지폈던 그랬었죠.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왜 엄청난- 오늘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네.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요. CJ, ENM 뭐 다 떨어졌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코스닥에 대해서 그냥 거의 투매 성격으로 매도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추럴 엔드텍을 비롯한 뭐 헬스케어, 뷰티, 제약, 바이오 섹터는 물론이고 코스닥 대장주들 뭐 CJ, ENM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빨리 팔아야 거래소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급한 매매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지마 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사모펀드의 이동을 보시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예, 그 투신권은 계속 매도를 이어갔지만 네. 사모펀드 쪽에서는 상당히 거래소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좀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기관이 좀 매수에 촉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제 오늘 빠지니까 예. 거래소 쪽으로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좀 급등하는 수출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좀 역으로 가는 현상은 좀 당분간 계속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종목별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은 일정 부분 좀 실적 조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네. 좀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겠지만 예. 코스닥 내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눌렸었던 IT 섹터들, 네. 장비라든지 부품 섹터들이 오히려 오늘 순환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사모니터넷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 기세에 눌렸었던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도 종목별로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희 사장님 오늘 목소리도 그렇고요. 톤도 높으시고 굉장히 말도 네. 더 빠르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지금 내추럴 시장에 엔도텍 제품을 먹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그러셨군요. 흥분했나 봅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우리 대표 지수가 달리고 있으니까요. 네. 예, 좀 좋은 소식으로 또 다음 주에 거래소 쪽에 좀 만나뵙겠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네,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1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됐나요? 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예. 1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0.8% 증가로 나왔고요. 1%도 안 되는군요. 네, 1%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예. 0%대 1%에도 못 미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13년 1월 1분기 이후 2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인데, 분기에 0.8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율로 계산해도 뭐 단순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이제 연간 3.2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지금 예상하는 게 금년도 성장률이 3.1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은행 예상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낮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그 성장률 자체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0.8% 증가 중에 내수가 1%였고요. 네. 수출 쪽에서 0.2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역시. 보면은 예.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내수가 좀 갉아먹는 그런 그랬었죠. 지금 흐름이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내수가 한 1%로 가고, 뭐 높은 건 아닙니다만 내수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수출이 오히려 0.2%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유가 하락 같은 이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네. 민간 소비 회복도 뭐 더딜 뿐 아니라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출만 놓고 본다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 자체가 0입니다.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비상이네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요. 네. 예.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결국 이 수출이 항상 견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예. 수출이 어떻게 뭐랄까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항상 해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수출 전선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거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예. 수출의 부진. 이게 무역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였다라고 걱정을 할 때마다 네. 뭐 정부나 한국은행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아니라고 뭐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냥 뭐 부진하고 네. 수입이 많이 줄어서 네. 이뤄진 그런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수출이 아예 그냥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엔화 가격이 또 갑자기 떨어졌어요. 네. 원화 대비해서. 지금 원-엔 환율이 오늘 오전에 지금 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그 환율 보면은 100엔당 899.67. 네. 그래서 이 원엔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간 게 2008년 2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원엔 환율 보면은 이제 한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2012년만 하더라도 100엔당 한 1,500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인 이 엔화 약세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 엔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또 원화는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출 쪽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주식 매수세 이 영향으로 원하는 강세, 그러니까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원엔 환율이 지금 900원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뭐 사실 요맘때 일본 여행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여행업계에는 호재일 수도 있을 근데 텐데. 여행업계도 사실은 예. 나가는 쪽은 예. 아웃바운드 쪽은 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본 사람들 관광객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아니죠.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 예. 저희 사무실이 이쪽 시내 명동 네.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을 보게 되는데 일본 관광객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이고 예. 또 동남아 관광객이고, 일본 관광객은 정말로 이게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드물 정도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환율 영향도 아마 무시를 못하게 될 텐데, 네. 원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뭐 우리가 일본하고 경합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자동차, 조선.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예, 다 네. 그렇죠. 상당히 우리 쪽으로서는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수입한다거나 뭐 부품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이런 걸 수입하는 쪽에서는 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대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쪽은 어려울 것이고, 또 일본하고 한일 간의 거래뿐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경합하는 분야들, 자동차, 또 일부 전자 분야, 또 조선 분야 뭐 이런 네. 쪽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모두 말씀드리면 수출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실물 경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것 역시 이제 실물 경제에 좀 타격을 가지고 올 만한 것 같은데 네. 결혼을 안 해도 너무들 안 한다고 하죠? 네. 작년에 혼인 건수가 30만 5천 건이었는데요. 네. 전년보다 5.4%가 감소를 했고 이거는 2004년 이후 혼인 건수가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혼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전년보다 인구 1000명당 6건, 전년보다 0.4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율은 1970년부터 우리가 혼인율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젊은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혹은 하거나. 늦게 하거나 예. 이런 게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결혼하는 연령을 보면요. 남성이 평균 32.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개념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33, 34이 보통 남자의 평균 결혼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여성은 29.8세입니다. 이것도 우리 나이로 한 사람은 31, 32이 돼야지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2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네. 결국 이거는 이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물론 빨리 결혼해서 좀 가정에 너무 얽매이기 싫다 또 어떤 일이 먼저다라는 그런 풍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네. 결혼 연령도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는 첫 아이를 낳는 연령도 같이 늦어지게 된다는 물론이죠. 것이죠. 그렇게 예. 되면은 아이를 둘, 셋 낳게 되는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예. 이건 결국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는 인구가 출산율 감소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이 인구 구조가 바뀌고 또 네. 사회가 변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좀 변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올 들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올 1분기에만 가입 신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연금의 형태로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받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저금리 때문에 집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검단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보러 왔습니다. 몇 평으로 구입하시려고요? 33평 정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인근에 여기 33평이 탑스빌 아파트, 대우 아파트, 금강 아파트 세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여기 위치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학교 인근으로 가실 건지 거기서 가격대는 지금 2억 4천에서 한 2억 7천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물을 보여드릴 겁니다.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검단 쪽에 한 얼마나 떴어요? 지금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요. 이 뜬 이유는 아무래도 좀 오일머니 때문인가요? 오일머니에 합쳐서 여기 지금 지하철 1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는 거가 맞물려서 아마 함께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지금 아파트 매매 전세, 이제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매매 쪽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요. 또 인근의 토지에 투자하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앞으로 좀 더 뜰까요? 계속 뜬다고 이쪽에서는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지하철 개통과 계속적으로 여기가 지금 개발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은 할 거라고 봅니다. 뜬다면 한 얼마나 뜰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난번에 여기가 지금 평가됐던 금액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 다시 상승하는 거라 그 폭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 3, 4천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검단 거주 시민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문의하러 오셨어요? 아파트 매매권 때문에 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좀 검단 쪽 투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좀 많나요? 많습니다. 지하철이 내년에 개통되고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좀 좋아서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인천 검단 공인중개사 사무실 현장이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후에는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연금처럼 돈을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그래도 내 집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자녀 물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가입자가 좀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집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데 과연 이 상품의 구조가 어떻길래 그런지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손진국 팀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아, 예. 올 1분기 가입자는 1,4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했습니다. 예, 꽤 많이 늘었네요. 예, 예. 이 가입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등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보완 상품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예. 주택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으로 2007년 7월 처음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네. 예. 가입 조건을 말씀드리면 나이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보유 주택 수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자이거나 네.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주택 형태는 주택법상 주택과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 주택만 대상이 되시고 네.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준주거주택은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그 정해진 날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한 3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다. 만약에 예,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평균적으로요?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이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매달 68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68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다른 예. 또 뭐 개인연금에다가 이 주택연금까지 같이 예, 해서 예. 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후가 좀 든든하다. 그렇죠. 이런 지금 인식이네요. 현재 통계를 보면은 예. 보통 이제 60 어르신들이 월 한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적정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에다가 주택연금을 합하시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예. 이제 그 받는 방식은 크게 예. 그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금은 주택 가격과 나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또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이 많아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입하시는 거하고 70세 때 가입하시는 거하고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세 이상 어르신은 68만 원 받으시는데 네. 70세에 가입하시면 99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집값이 오르게 되거나 그러면요? 그건 처음에 가입할 때 이제 주택연금은 확정이 되는 상품이고요. 네. 저희가 처음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이 예. 매년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주택연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집값이 계속해서 뭐 제자리거나 예. 떨어지거나 한다면은 일종의 예.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은 이 연금의 수령액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없나요? 네, 크게 이제 연금의 변수는 나이하고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명 연수라고 있습니다. 평균 생명 연수요? 예, 기대 여명이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 수명보다 예. 좀 뭐 안타깝게도 좀 더 짧게 살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짧게 사실 경우에 그만큼 적게 받으셨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만큼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들에게요? 예. 배우자한테 먼저 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 두 분 다 돌아가실 때를 가정해서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혜택이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게 주택만 맡기면 되는 건가요? 일단 주택을 맡기시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나고요. 주택을 네. 맡기시고 처음에 가입하실 때에 예. 이 가입비라는 초기 보증료하고 연 보증료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런 초기 보증료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의 1.5%를 처음 내셔야 되고 연 보증료는 매달 그 보증 잔액에 그러니까 연금의 0.75%를 내셔야 됩니다. 네. 예, 이러한 그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며 실제 그 오래 사셨을 경우를 대비한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재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예. 279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중간에 큰일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받았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왜 국민연금은 중간 인출 같은 거 되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그 인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목돈이 필요하실 경우 대비해서 처음에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실 때 또 인출 한도를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3408님의 문인데요.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만 가능한가요? 만약에 명의가 부부가 각각 이 집 두 채에 대해서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까 물어보셨거든요. 예, 두 채일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채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네. 한 채를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고 네. 다른 주택은 이제 임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는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명의가 부부 각각이라도요? 예, 부부가 각각이라도,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주택은 하나만. 예. 주택 부부 기준으로 한 채만 해당이 되십니다. 예. 주택연금 가입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까요? 예. 앞으로도 이제 베이비 부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고. 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나 지금 노년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평균 80%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성 자산 부족하고 계속 생명연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주택연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 가입하려면요. 지금 팀장님 계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콜센터가 1588-8114번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가까운 저희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 가입하는데 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요? 처음 가입하실 때 오실 때 가입 서류는 이제 주민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등기 권리증, 그다음에 인감 증명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이제 요 가입하시겠다 하시면은 요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다시 되고 아니면 저희 공사 직원이 방문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서 이 주택 연금으로 받고요.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 소유가 되는 건가요? 예, 처음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동안은 이제 그 가입자 소유에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남았을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고 부족하실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처분해서 저희가 대체를 합니다. 예. 그럼 뭐 경매나 이런 것들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손진국 팀장이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아이템으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친숙한 것 같은데 택배예요, 택배. 예, 택배. 지금 뭐 다들 택배 쇼핑몰 때문에 택배에 대한 경험들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 또 택배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배달의 왕국, 택배의 왕국 같아요. 그렇죠. 또 이용도 많이 하지만 정말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SNS에서 언급한 문서를 분석해 보면 이 급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급하다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의지 한국인보다도 더 높게 나와요. 급한 한국인.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어려워하는 이 인터넷 그 사용은 또 세계에서 또 되게
상위 30% 안에 들고 딴 또, 나라 가서 못해요. 너무 예, 느려가지고. 또 속도는 전 세계에서 또 거의 가장 빠른 네.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이 택배 사업 규모도 같이 성장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SNS 택배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언급량이 그 상관관계가 거의 0.93으로 아주 일에 강한 가깝네요. 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온라인 쇼핑, 뭐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까요. 네, 이게, 넘어섰죠, 반을. 네, 네. 그래서 택배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택배라는 것이 그러면은 SNS나 소셜에서 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쯤이 맞나요? 사실 이 SNS가 지금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도가 2010년도부터예요. 네. 2009년도, 2008년도는 사실 이제 양이 적어서 그렇죠. 잘 안 나오는데 2010년도부터 택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올라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년 한 1.5배씩, 2배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어쨌든 관련된 키워드로는 이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택배 관련된 주요 예.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죠. 빨리빨리가 경쟁력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쇼핑몰들의 그 경쟁의 핵심이 이제 배송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죠. 이 택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배송이 빠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고, 네. 또 SNS 상에서도 이 택배 서비스 하면 이제 빠르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같이 됐었던 거고요. 이 그 감성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네. 당일날 이제 배송하는 경우가 아주 이제 좋은 감성, 그렇죠. 긍정비율이 높은 거고 네. 하루 이틀 걸리는 배송은 그냥 뭐 긍정 약간. 예, 근데 이제 2일 이상 걸렸다 그러면 조금 이제 네거티브 감성이 걸리는데 이게 그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월요일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싫죠. 월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예. 금요일 날 온라인 쇼핑으로 회사로 배송을 하면 주말을 즐겁게 월요일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요? 회사로 또 이거 배송 많이 오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속도가 아무래도 택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외에도 택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빠르다라는 인식은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차별화되는 요소가 이제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지금 가격도 제가 봐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더 싸게 보내는 방법들을 많이 지금 찾고 계세요. 네. 근데 배송비가 아깝다, 뭐 비싸다 이런 언급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사소한 것들도 많이 사시니까 예전에 이제 비싼 거 샀을 때는 2,000원이 아깝지 않았는데 뭐 한 10,000원짜리 사면서 2,000원 내는 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 소셜 커머스죠.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 정도로 정말 택배 서비스가 쇼핑몰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불가분의 관계? 네, 예. 차별화 요소가 되고 또 배송 인증샷도 남기고 네. 또 아기용품인 경우에는 또 배를 누르지 않는 그런 또 세세함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럼 아기용품은 현관 앞에다 그냥 두고 가나요? 뭐 문자를 보내든지 하겠죠. 네. 아, 그렇군요. 택배를 받는 곳은 아무래도 집이 제일 많긴 하겠죠. 네, 역시 이제 집으로 가장 많이 이제 보내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2013년부터 이제 편의점이 이제 2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제 24시간 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내가 접수도 하고 또 이제 받아올 수도 있고 수령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무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 이사님은 택배 일주일에는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사실 온라인 쇼핑 잘 안 하고요. 아, 예, 저 그러시구나. 와이프도 잘 안 하고 해서 택배 받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택배와 함께 저는 연관 검색어가 아주머니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 대신에 집에 계신 아주머니가 많이 받아주시는데 네. 택배와 함께 나오는 사람은 소셜에서 어떤 인물로 사람인가요? 이제 그 순위를 정하는 네. 건데요. 이제 엄마가 이제 1위로 나오는데 이게 네. 이제 정말 같이 살지 않으면서 엄마한테 무엇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받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고 또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대신 받아준다. 그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엄마. 예.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엄마가 1위였고 네. 그다음 이제 2위가 이제 아저씨. 아저씨는 이제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요새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 아저씨가 어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주머니가 택배
택배 아저씨랑 친하시더라고요. 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친절하게 이거는 뭐 언제 가지고 갈까 이런 문자를 저 대신 아주머니한테 보내시기도 하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이 먹는 거나 좋은 건 다 오빠였는데 이건 엄마와 아저씨가 나온 게 좀 특이하긴 하군요. 네. 택배로 가장 많이 받아보는 것은 뭘까요? 일단 품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책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저도 이게 무거우니까요. 네. 일단.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옷도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택배로 받아보는 그런 품목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입어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요새는 먹는 거, 이 간식거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과자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들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 택배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택배의 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뭐 가는 길에 예. 뭐 더 들고 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택배를 가장 많이 받는 날. 아까는 이제 월요일에 사무실로 받으면 이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월요일 날 많이 받나요? 일단 금요일 날 많이 받는 걸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도 요새 배송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사님들이나 아저씨들이 최대한 금요일까지 배송을 많이 좀 하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 날 8시 요때도 이제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또 주말을 또 배송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월요일 날 몰려서 또 오는 경우 여기 두 가지가 가장 많았어요. 금요일과 월요일이군요. 네. 예. 택배에 대한 어떤 감성이라고 할까요? 택배에 대한 느낌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예, 택배에 대한 느낌으로 두근두근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예. 정말 이게 참 심리적인 표현이어서 네. 이게 어떤 내가 주문한 상품에 대한 두근두근인지 아니면 택배를 또 가져다주는 또 이제 아저씨들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저씨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 아저씨들하고 이제 친한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택배를 받은 후에 그 만족감들이 많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올라왔고 또 요새는 네. 아주 그 택배 기사님들 문자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많이 보내주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더 택배 받는 게 기다려진다라는 이제 그런 감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또 충동 구매에 대한 표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충동 이제 구매. 예,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쉽죠. 사는 네. 게 클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택배로 받았는데 후회한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올라와요. 네. 전 두근두근이 너무 재밌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굉장히 뭐 기분도 언짢고 좀 우울하고 이랬는데, 집에 택배가 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진짜. 예. 언젠가 한번 느꼈던 기분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게 보낼 때의 감정은 어떤가요? 내가 택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그 감정은 이제 선물의 느낌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에는 뭔가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받는 감동만큼 크진 않죠. 보내는 감동은. 네.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 네. 근데 아까 택배 아저씨에 대한 감성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택배 아저씨들하고 싸울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집에 있는데 밑에 놔두고 가요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 요새 즐겁게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분들 특히 이제 안심 택배 같은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또 예. 있고요. 그리고 또 낯선 사람 대면하지 않게 또 무인 택배 보관함 같은 경우도 아파트마다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택배 아저씨들한테는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이 많이 늘어나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잘 안전하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꼭 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택배 아저씨가 재미있게 보내는 문자라든지 택배 아저씨와의 어떤 교감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금시초문인데 어떤 게 있나요? 그 리트윗된 것 중에 많이 리트윗된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예. 방금 택배 아저씨랑 통화했다라는 이제 그런 원문이 하나 있는데 예. 읽어보면 제가 나가 있을게요. 이러니까 추우니까 나와 있지 마요. 제가 갈게요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뭔데 예. 설레냐 크크크크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오는 거 봐서 네네. 정말 이런 사소한 그런 어떤 감정에 요새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이런 느꼈고 배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또 같아요. 사진 중에는 이제 택배 아저씨가 예. 이 택배를 갖다 놓고 물건을 갖다 놓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이제 거기다가 씌워져 놓고 있는 사진이 또 아주 오. 네. 예, 뭐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네. 아마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네. 올라왔고요. 52,000건, 또 트위터에서는 195,000건으로 되게 많이 유행했던. 감동인데요? 네. 예. 오늘 택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예,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